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달론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성 관련 범죄들, 뭐 N번방 조주빈이라든지 뭐 박원순 시장 뭐 성추행 얘기가 많잖아요. 뭐 그런 거에 조금 약간 트렌드가 맞는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무슨 뭐 형량을 얼마 받았네, 물론 뭐 그런 것들도 당연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중요한, 좀 요즘에 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과연 뭐 성폭력 가해자 매뉴얼 뭐 이런 게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집중을 해서 한번 포커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사건을 간단히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만으로 이제 19살 되는 이제 남자인데, 얘가 이제 뭐 고등학교 때부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여중생들한테 이제 영상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한 3, 4명 정도한테 이제 처음에는 고민 상담이라든지 뭐 각종 어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일종의 그루밍이라고 하는데, 길들이기를 이제 좀 하면서 친해지니까 이제 그 영상 같은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해서 많이 받아갖고 이제 그걸 가지고 또 협박을 했나 봐요. 처음에는 애들도 그냥 성적 호기심이 이제 많은 나이니까 영상을 이제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자의로 이제 그 남자 학생한테 막 보내고 이랬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내면은, 문제는 남자애가 그걸 가지고 이제 맘만 바꿔먹으면 얼마든지 유포를 한답시고, 뭐 부모한테 알리겠다, 뭐 학교에 알리겠다, 뭐 SNS에다 올리겠다, 뭐 유튜브에 올린다, 뭐 이렇게 하고 협박의 도구, 공갈의 도구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은 또 이제 그런 게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믿었는지, 오빠 믿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뭐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갖고 이제 협박을 해갖고 뭐 문화상품권 돈도 뜯어내고, 심지어는 뭐 그 중에 한 명하고는 뭐 이렇게 만나고 이제 성폭행도 했다고 하는데, 뭐 다양한 아주 액티비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1심 재판부, 지금 이게 약간 이제 최종심이 아니다 보니까 변동될 여지는 있지만, 1심에서 어쨌든 재판부는 뭐 징역 9년을 이제 때렸대요. 징역 9년이면 이제 집행유예도 아니고 실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됐든 구속 상태에서 아마 재판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성폭력 가해자 매뉴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과연 그런 게 있는지. 근데 이제 트렌드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보통 성폭력 가해자 매뉴얼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뭐 어떤 죄든 일단은 피해자랑 합의를 하게 되면은, 그게 설령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는 그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죄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표시를 명확히 하면 처벌을 안 받는 죄인데, 근데 뭐 이런 저기 그 강간이나 이런 것들은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피해 복구를 하는 의미에서 뭐 피해자한테 뭐 금전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는 어떤 합의문 같은 거를 제출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형량을 많이 낮춰주는 그런 게 이제 매뉴얼상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인데, 반성문을 제출하면 이제 양형에서 많이 감형이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원칙은 맞아요. 원칙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판사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멍하니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반성문을 여러 장 써서, 그건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뭔가 반성하는 의미를 많이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판사는 사건이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니까 얘가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반성문을 계속 졸기차게 제출하면은 뭔가 반성하는 어떤 외형적인 거라도 갖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반성을 하니까 당연히 반성을 하는 게 보이면은 개전의 정의라고 하거든요. 뭔가 뉘우치고 개전의 정의 보인다 하면은 당연히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피고인한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이제 매뉴얼화 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처벌들이 솜방망이로 되는 뭐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땐 요즘 트렌드를 보면요, 이런 매뉴얼은 사실상 안 통한다고 봐요. 예. 당연히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판사가 자유롭게 재판을 하는 게 이제 자유심증주의거든요. 그냥 뭐 법한도 내에서 진짜 지 맘이에요. 처벌을 하든 말든, 뭐 얼마만큼의 처벌을 하든.
판사도 사람인지다 반성문 보면은 그 진심이 느껴졌다면 그게 당연히 양형에 반영이 되는 거고 법의 위반도 아니고요. 근데 그게 과연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아닌지는 참 사람은 간사한 존재잖아요. 욕하면서 반성문 쓸 수도 있어요. 에이씨 내가 이딴 걸 여기 같이 하고 이거 써야 돼 너 때문에 에이 나가면 보자 뭐 이러면서 옛날에 무슨 어금니 아빠 뭐 이영학인가 뭐 그런 놈도 그랬다며요. 내가 나가면은 뭐 어떻고 저떻고 한다고 막 미친놈이죠. 근데 쓰는 거는 죄송하다고 쓰는데 그냥 막 진짜 18 막 그냥 씨불씨불 하면서 그냥 쌍놈 진짜 무슨 재수가 없으려니까 뭐 이러면서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나 간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반성문이라는 게 과연 진심이 느껴지는 반성문인가, 과연 진심을 담아 썼는가, 과연 진심을 뉘우치고 있는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반성문 제출했다고? 아니죠. 그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반성문을 제출을 한 놈을 안 제출한 놈보다 더 강하게 이제 조져야 하는가, 또 이런 문제가 또 봉착이 되잖아요. 반성문 하나도 안 쓴 사람이랑 뭐 반성문 10장 뭐 20장 쓴 사람이랑 똑같이 처벌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판사라면 저는 반성문 같은 건 안 볼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보긴 보겠지만 반영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얼마나 간사해요 사람이. 당장 자기 위기 모면하려고 하는 경우라고 저는 봐요. 거의 뭐 일종의 약간 악어의 눈물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얘가 그렇게 뭐 진짜 막 SNS에다가 유포하고 그거 한 번 유포되면은 거의 원상복구 안 돼요. 그냥 다 누가 갖고 있든 다 또 재유포되고 뭐 토렌트 같은 데 올라가면은 그냥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뭐 어디서 삭제를 할 수가 없어요. 온라인상에나 올라와 있는 거나 뭐 이렇게 몇 개 지우고 다지, 그 개인으로 이제 뭐 따로 보관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 있을 텐데, 그러니까 원상복구가 안 된다고 봐야 되고, SNS는 너무나 이제 계속 확대 재생산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원상복구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매뉴얼에 따라서 뭐 피해자가 원치 않았는데도 그냥 계좌를 아는 경우에는 막 송금해버리고 뭐 입금증 제출한다든지, 피해자는 당연히 합의를 안 한다고 하겠지만 그냥 자기 일방적으로 그냥 돈 입금하고 그냥 공탁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막 문자 보내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피해자는 아주 노발대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정 안 되면 그냥 형사로 그냥 공탁, 법원에다 그냥 피해자가 변제를 받아주지 않기, 그러니까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법원에다 공탁을 한다. 이래서 그냥 피해 복구 어느 정도 했으니까 깎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게 일종의 가해자 매뉴얼이죠. 공탁하고 뭐 합의하고 반성문 쓰고.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공탁이랑 뭐 금전적인 어떤 피해 보상 같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이 유효한 점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피해를 복구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확실히 양형에서 많은 유리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뭐가 됐건 어떤 죄건. 근데 반성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는 잘 안 보는, 잘 참작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 최근에 무슨 특수협박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이제 좀 사건 같은 거 좀 이제 진행된 거를 보면은, 경과를 보면은 뭐 탄원서 뭐 한 두세 장 쓰고 반성문 한 세네 장 쓰고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그냥 형량이 안 줄고 막 이러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객관적인 정황이랑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처벌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재판을 하려고 하지, 어떤 온정주의라든지 어떤 그런 예전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안 봐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반성문을 쓰면 뭐 감형이 된다 그런 매뉴얼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도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가장 많이 감형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심신미약, 뭐 심신상실이었어요. 뭐 술 먹고 내가 뭐 정신 없어서 했다, 뭐 심신미약,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거의 열의 9은 다 그거 인정 안 되잖아요.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재판 트렌드가. 형사재판 트렌드가 예전에는 누구나 다 심신미약 주장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감형받고 이랬거든요.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매뉴얼화 되다 보니까 이게 씨알도 안 맥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무려 이 새끼가 반성문을 210장을 썼대요. 1심에서만. 뭐 하루에 한 장씩 썼나봐요. 갇혀있는 동안. 한 7개월 갇혀있다고 하니까 뭐 거의 뭐 하루에 한 장씩 썼죠. 7개월이면 뭐 대충 30 곱하기 7하면 210장이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그냥 매번 그냥 문고리 잡고 반성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제출한 건데,
이게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징역 9년이니까. 이게 공갈이랑 협박이랑, 물론 뭐 다수의 죄니까 당연히 경합범 가중처벌에 의해서 이제 처벌을 하니까 당연히 죄가 세지는 거죠. 예. 거기다가 뭐 성폭행, 뭐 강간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죄가 세 개니까 충분히 뭐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평균 이상의 형을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징역 9년이면. 그리고 왜냐면 나이도 어리잖아요. 나이가 원래는 그 형사 재판에서도 양형 사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강력한 양형 사유 중에 하나가, 형량을 깎아주는 사유 중에 하나가 나이가 어려서 뭐 앞으로 뭐 어떤 계도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교정 과정을 통해서 뭐 이렇게 교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구성해서 많이 양형을 이렇게 봐주는 경우가 뭐 굉장히 꽤 많은 편이거든요. 나이가 어리면 어쨌든 간 형량이 낮을 확률이 나이 많은 것보다는 더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반성문 210장이나 썼는데도 그게 감형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징역 9년이니까 뭐 지금 뭐 양쪽에서 다 쌍방 항소를 했다고는 하지만 일단 1심에서 징역 9년이면 큰 거거든요. 대폭 감형될 만한 사유가 없으면 뭐 거의 유지가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결론은 뭐 물론 뭐 이제 성폭행 사건,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뭐 오늘 이슈가 됐지만,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반성문을 통한 감형 전략은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뭐 반성문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항상 결단은 판사가 내는 거니까. 근데 최소한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전에 비해서는 반성문의 어떤 그런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되게 유명 영화배우 이병헌 씨도 공동공갈 관련해서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피해자였었어요. 이제 중앙지법에서 이제 재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글램 다희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하고, 이제 그거 협박, 이제 공갈이죠. 그거를 빌미로 이제 막 좀 뭐 녹취든 무슨 영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돈을 뜯어내려고 하다가 이제 미수에 그친 건데, 공동 공갈 미수로 이제 처벌을 받는데, 거기도 반성문을 줄기차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았는데, 이제 거의 지금 한 세월이 6, 7년 이상 지난 이 시점에서는 반성문은 확실히 가면 갈수록 양형에 미치는 어떤 그런 영향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일단은 죄는 지으시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좀 그런 불리한 입장에 쓰셨을 때는 최대한 피해 복구하시고 합의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뭐 반성문은 뭐 기본적으로 써주세요. 그래도 큰 기대는 마시고, 그래도 기본은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 요즘에 한간에 떠도는 무슨 성폭력 가해자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형사사건 가해자, 피고인의 어떤 감형 매뉴얼, 이런 거는 최소한 반성문에 관한 부분에서만큼은 크게 이제 좀 퇴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사후적으로라도 그렇게 좀 피해를 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피해자 용서를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남들이 잘 말 안 해주는 거를 최대한 찾아보고, 아니면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